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 오늘은 좀 배경이 좀 색다르지요.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저희 집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또 다시 저희 퇴직연금개발원 2명이 나와서 이렇게 또 주제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려보니까 정말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이렇게 한 서너 차례 컨텐츠를 올리면서 많이 질문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뭐 요즘 용돈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는데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감액하거든요. 깎거든요. 이거 좀 불만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짚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하거든요. 깎는 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노령연금. 저희가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이죠. 근데 이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뭐냐? 그냥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다 깎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 월 평균, 한 달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최근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동안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금을 감액한다.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소득과 또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직장이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또 별도일 수도 있고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A값. 근데 이게 매년 이제 바뀌고 이제 국민연금이 공시를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235만 6,670원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게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공제 다 빼고 벌어들인 거에서 공제 다 빼고 그 금액이 235만원, 56,670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 벌어들인 여러분들 수익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다음에 그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35만 원이 기준이 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그 소득이 아니라 공제할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니까 실제 소득액은 좀 더 늘겠죠.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기준을 넘어섰을 때 국민연금을 어떻게 깎느냐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이게 좀 제도가 복잡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초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35만 6,6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한 5만원 이내에서 한 달에 5만원 이내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35만원에 100만원 미만이니까 뭐 많이 보면 한 335만원. 그런데 이게 다 공제할 거 공제한 다음에 나오는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공제 전의 소득은 더 많은 금액이겠죠. 그 초과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면 한 달에 5만원에서 15만원 깎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15만원에서 30만원 또 300만원에서 400만원 초과되면 30에서 50만원 또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렇게 월 50만원 이상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 금액이 이 초과하는 소득의 그 금액의 수준별로
한 달에 이 국민연금을 얼마를 깎는지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제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아시죠? 그 사정이 좀 급해서 형편이 그래서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동안 당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는데 조기 노령연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235만 원 그 소득의 기준을 넘어서면 바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조기 노령연금의 뜻은 소득이 없어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겨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면 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됩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235만 원의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면은 뭐 조기 노령연금이라도 지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또 연금이 감액되거나 이제 지급 정지되는 경우 소득이 있을 때 세 번째가 이제 유족연금인데요.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급권 돌아가신 다음에 한 3년은 유족연금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저도 좀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3년만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57년에서 60년생은 57세, 또 61년에서 64년생은 58세, 65년에서 68년은 59세, 69년생 이후에는 60세. 이 연령에서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으면 3년 지급하다가 이 연령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중단하거든요. 글쎄, 이 부분이 뭐 어떤 뜻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조금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봐서 이 제도가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3년 지급 후에 중단되는 예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한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장애 등급이 2등급 이상이면 그냥 3년이라는 기간 제한 관계없이 쭉 지급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작년의 경우에 이제 235만 6,670원이었잖아요. 그 소득 수준이 그 미만이면 유족연금이 지금 제도는 3년 지급하고 또 일정 연령이 돼야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데 소득 수준이 그 미만이면 지급이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소득이 있으면 235만 원이 넘으면 유족연금도 이제 중단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 당겨서 받는 조기 노령연금,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 이게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줄여서 지급되거나 아니면 지급 자체가 정지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근데 국민연금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도 해봤거든요.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도 이제 소득이 생기셔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노령연금을 깎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의 이슈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감액받은 분들이 얼마쯤 되시는지 보니까 지금 뭐 보도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 2017년 통계가 있는데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이 기준에 이제 걸려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하는 그 업무에 종사를 해서 감액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 1인당 평균 한 13만 원, 월 13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불만들이 좀 있고 논란들이 있죠. 무엇보다 뭐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인데 어렵게 일자리 구해서 일하는데
이것마저 깎느냐 이런 얘기. 또 두 번째는 뭐 노인 일자리를 좀 늘리자는 게 정부 정책인데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노후에도 열심히 일하자. 이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 공감대로 가고 있는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연금을 깎는 거냐. 특히 OECD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고령자의 노동 동기,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폐지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검토하던 이제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제 소득이 있는데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데 연금을 이렇게 계속 정상적인 금액으로 주게 되면 과잉 보장의 성격이 있어서 이제 있고 또 특히 이제 정규직 출신 남성들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 소득이 많은. 그래서 과잉 보장의 문제가 있고 또 연금 재정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실제 받는 연령을 조금 더 늦추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때 이 부분을 손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뭐 똑같은 문제 제기죠. 고령자의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그렇다면 일단은 초과소득 235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 한 5만 원 미만 이렇게 감액해서 지급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일단 폐지하자. 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기본소득론이라는 게 있는데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국민 전체한테 개인들한테 일정 금액 그게 뭐 50만 원, 60만 원 다 지급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걸 실험을 해봤고, 근데 그 기본소득은 원래 개념은 소득이 있던 없던 그 금액을 누구한테 다 지급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있든 없든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버린다. 이거는 사실 노령이 돼서도 일하고자 하는 동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버는데 연금이 깎인다. 이게 사실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개선, 뭐 폐지,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소득이 일정 수를 넘는다고 그래서 연금을 뭐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이제 종래의 사고 관점에서 종래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많이 불만을 제기하셨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저희 퇴직연금 개발원 또 임원분들 나오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